또다시 회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한테는 14차신가요? 가 되지만 선생님은 아까 수업에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실에서 하면 이렇게 1시간 하는 건데 온라인 수업이니까 반 딱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20분 넘었으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은 정말로 더 짧게 할게요. 약속 지키지 못할. 자, 회계 시간. 이제 정말 그 회계라는 동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이 다 갖춰졌어요. 영어 공부 집에서 어떻게 하나요? 영어 공부가 뭐 문법도 있고 단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지만 아주 단순하게 영어 공부라 그러면 단어 외우는 거죠. 그것처럼 회계에서 배울 건 무지무지 많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돼요. 회계한다는 소리는, 회사에서 회계한다는 소리는 장사한 거 잘 해서 분계한다는 소리인데, 분계, 이거가 영어에서는 단어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어의 ABCD가 영어의 ABCD가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부채 자본의 개정 과목이었듯이 영어 하려면 반드시 ABCD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한다는 것 자체가 분계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외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회계한다는 건 분계한다는 건데 오늘 이 분계를 배울까 해요. 매번 선생님이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만 처음부터 이게 회계 순환까지 배울 때는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계한다는 소리는 이 분계한다는 소리니까 오늘 이 분계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볼게. 회사에서 장사하는 걸 잘 적어가지고 동계산에서 얼마 번지 계산하는 거가 회계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장사한 걸, 이건 그냥 벌어진 일이잖아요. 장사하는 걸. 그걸 회계 직원이나 회사에서는 이제 동계산을 해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적는 걸 분계한다고 해요. 그래. 분계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해봅시다. 동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 장사를 거래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거래. 이 거래는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여야 돼. 회계상의 거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회계상의 거래. 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했어. 그러면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 그랬죠.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지, 아니면 뭐 물건을 팔고 돈을 뭐 받든지 외상으로 하든지, 하여튼 거래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했죠.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적는 게 복식부기. 한 번 적으면 단식부기, 두 번 적으면 복식부기. 주로 용돈기 입장과 가계부는 단식부기를 하고 회사나 국가나 학교 같은 데는 복식부기를 하거든요. 이 두 번 적는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적는 거죠. 왼쪽, 오른쪽. 우리말로, 회계에서 쓰는 말로 차변과 대변. 같은 거래를 두 번 적으니까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똑같아야 되겠죠.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야 된다. 대차 평균의 원리 또는 대차 균형의 원리. 근데 차변과 대변이 똑같지 않아.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복식부기 자체에서 알아내죠. 자기 검증 기능. 이렇게 지난 시간에 거래에 대한 기본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영업직원이 할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장사한 영업직원이 얼마 물건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회계직원한테 왔습니다. 나 격리직원 노병찬은 이제 거래가 됐다는 영수증을 보고 이제 장부에 정리하는 것. 장부에 적는 게 회계의 좁은 뜻인 부기라고 했죠. 부기. 그 방법을 할 거예요. 장부에 어떻게 적을까 생각해 볼까? 어떤 거래가 벌어졌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 아무거나 하나 대표적인 걸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8월 14일 날 판매하려는 판매용의 책상을 돈 1,000원을 주고 사왔다.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장사를 한 거죠. 판매용 책상을 1,000원 주고 사왔대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일단 거래부터 가봅시다. 이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 맞습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했죠? 회계상의 거래. 판매용 책상을 돈 1,000원 주고 사왔다. 회계상의 거래 맞나요? 아닌가요? 왜 맞죠? 왜 맞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있니? 판매용 책상을 1,000원 주고 사왔으니까
천원은 줬고 책상은 늘어났고 맞죠? 그죠? 재산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 맞네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 모습이 있을까요? 판매용 책상을 돈 1,000원 주고 사왔다. 쉬운 것 해보자. 책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겠죠. 늘어났겠죠. 회계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회계 공준할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돈 1,000원은 줄어들고 책상 1,000원은 늘어났을 거예요. 2,000원 아니에요. 같은 거래를 두 번 적은 복식북이에요. 거래의 두 가지 모습 다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두 번 적었어, 이걸.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왼쪽에 적고 하나는 오른쪽에 적기로 했죠? 그래서 왼쪽을 뭐라고 부르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기로 했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예쁘게 적어줄게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하나는 차변에, 하나는 대변에 적을 겁니다. 자, 그런데 책상이라고 하면 이 책상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팔려고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놈들 책상 던져서 머리 깨려고 샀어. 미안해요, 과격해서. 그러면 이건 또 소모품도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책상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어떤 이름으로 약속한 이름이 있는데 그거 여기서 배우지 않았을까? 내가 책상이라는 재산이 늘어났는데 그거 뭐라고 부를까? 자, 계정 과목이 뭘까요? 어떤 친구들은 비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계정 과목의 뜻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책상에 계정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샀느냐에 있어요. 상품의 뜻 기억나요? 팔려고 사온 물건. 비품의 뜻은 쓰려고, 사용하려고 사온 물건이었어요. 유식한 말로 영업용으로 사온 것. 회계에서 영업용은 사용한다는 뜻이지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품은 판매용, 비품은 영업용, 사용하려고. 자, 그러면 보세요. 책상의 계정 과목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름을 약속한 이름이 상품이에요. 상품. 맞죠? 상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한테 외워달라는 두 번째였어요. 계정 과목이 뭔지, 그 상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상품은 우리 회사가 가진 재산이니까 어디에 속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계정 과목을 외워야 하고 그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0원만큼 증가했어요. 거래의 한 가지 모습. 또 있네. 돈 1,000원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계정 과목 약속한 이름이 뭐였지? 이거 제일 쉬웠잖아. 돈은 계정 과목이 현금이었어요. 돈이라고 하지 않아. 현찰이라고 하지 않아. 현금이라고 해요.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뭐였을까? 자산이었죠. 현금은 우리 회사의 재산이니까 자산이었어요. 자산은 1,000원만큼 줄어들었죠. 다 됐어요, 이제. 계정 과목 정했고 금액 정했으니까 자리 잡으면 되겠어요. 얘를 여기 적을지 얘를 여기 적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때 이제 거래의 판료수가 필요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잖아.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 자리더라? 이거 어디서 했었어? 거래의 판료수에서 했었지.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야? 차변이지. 이거 어떻게 외웠냐고? 자산 자리가 차변인데 증가하면 자기 자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면 자기 자리.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럼 봐보자. 여기 가보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적는 거니까 차변 대변 중에 여기 적는 거죠. 계정 과목은 뭐라고? 책상이라고 적지 않고 상품이라고 적고 금액은 얼마? 1,000원이라고 적고 증가했다고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어요. 왜? 우리 회계하는 사람은 아니까 상품이 자산인데 차변에 적혔네? 그럼 증가구나 아니까 적지 않아. 그래야지 우리만 아는 약속이 되는 거니까. 자, 차변에 상품 1,000원을 적었다. 그러면 현금은 어디 적어야 될지 가보자. 현금은 자산인데 1,000원만큼 돈이 줄어든 거니까 여기 가볼까?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줄어들면 반대편에 적었죠?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 적는 게 아니라 대변에 현금이라는 돈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현금이 1,000원만큼 줄어들었다고 쓸 필요가 없지.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인지 아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었죠? 며칠 날? 8월 14일 날. 왜 8월 14일이냐고요? 선생님 생일이 8월 14일이에요. 기억해줘요. 광복절 이브 8월 14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네. 이런 모양을. 8월 14일 날 차변에 상품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거래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래는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 일어나는 일을 회계장부에 최초로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는 걸 뭐라고 하느냐? 거래가 일어나면 장부에 적는데, 이렇게 적는 것을 바로 아까 이야기한 분계라고 불러요. 분계. 한자로 나눌 뿐 펼칠 계예요.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펼쳐놨다고 해서 분계라고 해요. 이 분계가 적혀져 있는 장부, 이 장부, 출석이 적혀져 있으면 뭐라고 하죠? 출석부. 분계가 적혀져 있는 장부는 분계부? 분계장부 또는 분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중에 부자를 쓰지 않고 장자를 써요. 용돈 기입장처럼. 그래서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 적어요. 예쁘게 적을까? 분계장. 오늘 빨리 끝날 거라서 시간을 늘리려고 분계장. 거래가 일어나면 장부에 적는데 분계장에 적어야 하는데, 그렇게 적는 과정을 분계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흔히 회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볼까요? 원래 이런 거래가 있었죠. 8월 14일 판매용 책상을 돈 1,000원 주고 사왔다. 이렇게 막 주관적으로 써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8월 14일 차변 상품 1,000원, 대변 현금 1,000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계를 보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해 볼까요? 상품은 팔려는 물건이죠. 개정 과목 상품은 팔려는 물건. 상품은 팔려는 물건인데 자산인 줄 알아, 우리가. 자산인데 차변에 적혀 있으면 증가인 줄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상품이라는 팔려는 물건이 1,000원만큼 증가했다라고 알 수 있겠고, 현금은 돈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이 대변에 적혀져 있으면 감소인지 알아요. 그래서 상품이 1,000원 증가하고 현금 1,000원은 줄어들었다, 감소했다라고 아는 거니까, 상품이 1,000원 증가하고 현금 1,000원이 줄어들었다? 아, 돈 1,000원 주고 상품 사왔구나. 돈 1,000원 주고 상품 사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 거래를 이렇게 분계장에 적는 걸 분계한다고 하고, 이 분계를 보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걸 거래의 추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겁니다.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하고, 분계 있는 거 보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선생님이 1시간 정도 분계에 대해서 풀어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여러분한테 수많은 과제를 줄 겁니다. 기대하세요. 와, 빨리 끝났지? 빨리 끝난 만큼 과제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선생님 이제 퇴근해요, 우리. 얘들아, 안녕.